번식을 방해한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던 남자. 다 그것 때문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어. 얼마 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다. (1956년) 중국의 한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러게 어떻게 부부가 한날 한시에 변을 당하냐고. 어느 날 노부부가 원인 불명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얼마 후 닉도 어떡해. 안돼. 아이고 세상에, 애들 넷이 동시에 죽다니.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딨냐고. 아이고. 이번에는 인근에 사는 사남매가 한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다. 또 누가 죽었다고? 아이고 그렇다니까. 어머, 뭔 일이야 이게 또. 그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마을 주민 역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한 마을에서 무려 7명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그 일 때문이 아닌지. 그 일이라니. 그 무덤 정릉 말입니다. 정릉? 뜻밖에도 그들의 죽음이 한 무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중국 북경으로부터 약 50km가량 떨어진 천수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황제가 묻혀있는 곳으로 국가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규모 왕릉이 있는데, 명나라 13명의 황제가 묻혀있다 해서 명십삼릉으로 불리는 이 왕릉에는 13명의 황제뿐만 아니라 7명의 부고, 1명의 태감의 묘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던 1955년 이번 정릉 발굴은 우리 중국의 오랜 역사와 고대 선조들의 위대함을 알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명십삼릉 중 명나라 13대 황제인 만력자가 묻혀있는 정릉의 발굴 계획이 발표된다. 정릉 발굴의 자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왕릉을 온전히 발굴할 만큼의 기술력이 없어 무작정 발굴을 시작하면 왕릉이 훼손될 것입니다. 당시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왕릉을 발굴할 만한 기술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왕릉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했지만, 발굴 작업의 총책임자였던 베이징시의 부시장 우한은 정릉의 발굴을 강행하는데, 모두가 궁금해하는 만력지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깟 이유로 발굴을 그만두라니 어이가 없군. 사실 정릉의 주인이자 명나라의 13대 황제였던 만력자는 명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왕으로
많은 미스터리를 가진 인물이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군사를 파견하게 됐던 그는 48년의 집권 기간 중 무려 30여 년 동안이나 건강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아 여러 소문들이 돌았는데 고고하게 관심이 많았던 우화는 이번 발굴을 통해 만력제의 유골을 발굴한 후 그가 정말로 어떤 병을 앓았는지 조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발굴이 시작된과 동시에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가 하면 이렇게 내리기 시작한 비는 무려 2달 동안이나 그치지 않았고 수백여 년간 무덤을 지켜온 석조 수호상들이 갑자기 내리친 벼락에 맞아 깨져버리는가 하면 무덤 입구를 지키던 2명의 인부가 번개에 맞아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등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혹시 이 왕의 무덤을 함부로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닐까? 아유, 그러게. 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무덤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정릉에서 금관, 봉관, 야명주, 명삼채 등 총 4점의 국보와 함께 3천여 점의 문화재가 출토된다. 정말 대단하군. 유골은? 유골도 지금 여기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좋았어. 그런데 관은 어떻게 할까요? 낡은 상자에 불과하니 폐기해버리게. 네. 그리고 발굴 책임자인 우화는 만력지에 유해만 옮긴 후 왕의 유해가 담겨있던 관은 폐기하라고 지시하는데 와인이 사용했던 관인가 본데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거? 이거 분명히 귀한 목재일 텐데 우리가 가져갔어. 새로운 관을 만들도록 합시다. 그랬다. 공교롭게도 새 관을 만든다며 만력제의 관을 주워간 노 부부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었다. 심지어 그들이 발견된 장소는 만력제의 관을 사용해 새롭게 만든 관 속이었고 역시나 한 부부가 무덤 발굴 현장에서 폐 목재를 주워간 후 그들의 4명의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으며 그 밖에도 우연히 발굴 현장에서 버려진 만력제관의 뚜껑을 발견한 남자가 관 뚜껑 위에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되는 등 인근 마을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 모두 이 무덤과 관련되어 있던 것이었다. 이에 더욱 정릉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무덤의 저주 때문이라는 건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집어치우게. 세상에 저주가 어딨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거 좀 보십시오. 너 뭐야? 그 후 한 남자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데 자, 올해 안으로 무덤 발굴을 끝마쳐야 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뜻밖에도 그는 정릉 발굴 현장에서 인부들을 통솔했던 감독관이었고
또 다른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는 당시 발굴 현장 사진을 찍은 사진사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설마... 정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결국 이를 계기로 중국 국무원에서 왕릉 발굴을 일체 중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 후 중국 내부에서는 황제의 능을 함부로 발굴하지 않겠다는 정책과 전통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69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며 뜻밖에도 정릉 발굴 작업의 총책임자이자 베이징시의 부시장이었던 우한이 체포되는데 1959년 우한이 직접 쓴 희곡 해서파관이 당시 중국의 주석인 마오쩌둥을 비판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쓴 반혁명 경곡이라며 그를 체포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옥중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에 그 역시 정릉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황제의 무덤을 발굴하기 시작한 후 벌어진 기이한 죽음들. 비록 그 후 발굴은 중단됐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정릉과 만력제의 유골이 불태워지는 등 순환은 계속되었다고 한다.